첫 번째 바로 붓을 놓고 칼을 들다입니다. 이순신 하면 딱 붙는 수사가 뭡니까?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이죠. 당연히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정통 문신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 이건은 성종 때 강관을 지낸 분이에요. 강관이란 왕실에서 세자들을 훈육하는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우와! 인격과 학식이 탁월해야만 할 수 있는 왕실의 선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에 아주 이름 있는 학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할아버지 가문 밑에서 자라난 이순신, 정통 문신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학문에 집중했는데 22살이 되던 해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장군은 용기 있게 붓이 아닌 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덮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유명해졌어요. 이순신에 대해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이거는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장군이 역적의 자손이었다면 누가에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잖아요. 장군의 가정은요 역적의 가정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기묘사화에 연루돼서 약간의 곤란을 겪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역적의 가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살았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용인할 수 없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하진 아니었지만 장군이 1576년 무과에 급제했을 때 어머니 초계변 씨가 자식들에게 자손 유산을 물려준 그러한 문서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초계변 씨 별금문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약간의 논과 밭 그리고 노비들 몇 명을 물려준 문서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처가로 쫓겨나, 그러니까 외가로 쫓겨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처가가 부유했어요. 이순신의 장인인 보성군수 방지라는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적들이 그 재산을 노리고 자주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진이 무사했기 때문에 화살을 쏴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기록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부유했던 처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군의 아내가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재산이 셀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추하기로는 이 장군이 처가의 재산이 다 장군에게 왔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부러우신 거죠?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부러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군은요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거죠.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시하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학문을 숭배하지만 현명한 자는 학문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군이 그랬다라는 거죠. 문을 숭상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학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22살 무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죠.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니까 코드를 여기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오셨으니까 그대로 우리 다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조직 안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조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조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나 조직 안에서 맡겨진 나의 일, 나의 역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조직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듣거나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언제 해보셨어요?
어제 한 거 같습니까? 들으신 건가요? 하신 건가요? 아하, 하신 거군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김대리, 생각 좀 해봐. 김대리들 놀래는군요. 이거냐? 생각이 있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신입사원 때 들었습니다. 제 첫 직장이 LG 에드라는 회사입니다. LG그룹의 광고를 만드는 회사죠. 저희 팀장이 정 차장이라는 사람이에요. 하고 올라오네요. 정 차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노골적이죠. 김윤태 씨, 네? 당신 생각이 있어? 예? 당신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 맞아? 그러는 거예요.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냐? 이게 데코레이션이에요? 엄청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 되게 당황했어요. 김윤태 씨, 당신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 맞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어요.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 이게 무슨 데코레이션이라는 얘기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고 당황했는데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에 대답을 했어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네? 왜 머리인데요?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더 부적스러워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나쁜 쉐이죠 정차장.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생각이 있느냐? 우리 이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요. 바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질,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본질의 중요성. 여러분,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안 읽으신 분들이 있다는데 균형상 안 읽으신 분들이 좀 더 많다는 정보를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안 읽으신 분들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조금 이후에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임무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후에 대답해 주세요. 자, 안 읽으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베스트 오답이 7개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오답일 거예요, 거의. 자, 임무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딱 들은 느낌 그대로. 임무, 업무. 업무는 수명이다. 업무는 수명적으로 수명 업무처럼 그냥 일상적인. 업무는 일상적인 거. 예. 임무는 임무는 나한테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한 좀 더 특별한 거. 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스트 오답 7개 중에 거의 1, 2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오답을 얘기해 주신 거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가장 많은 오답 중에 하나가 임무는 특별한 거, 업무는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얘기해 주세요. 이걸 교수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답을 많이 얘기하시면 앞정이 막혀요. 오답이라는. 이 안에 정답을 넣으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임무, 업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나요? 임무, 업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보세요. 임무는 받은 거고 업무는 내가 하는 거고요. 업무는 내가 하는 거고 임무는 부여받은 거고. 많이 나오는 오답이에요. 임무는 부여받은 거고 업무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오답 중에 하나죠. 많이 나오는 오답이에요. 또 업무는 혼자 하는 거고 임무는 팀하고 하는 거고. 새로 나온 대답인데요. 베스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또 뭐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업무는 임무는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임무는 머리로 하는 거고 업무는 몸뚱이로 하는 거죠. 이런 오답이 있어요. 오답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임무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임무라고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주어진 것과 찾아서 하는 거? 자기 목표가 임무고 뭔가 해내겠다 이런 거 그리고 주어지는 건 업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흔히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뭐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거다 이런 식의 정도 표현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임무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듣죠. 임무는 Y고 업무는 Y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올 때가 된 것 같나요? 그러면 자 정답을 이제 듣겠습니다. 잘 표현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임무,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잠깐. 임무라는 이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이
임무가 목적이고 목표예요. 본질이라고. 이 목적과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냥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업무라고. 이 업무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거냐, 임무가 뭔가 그러면 업무들을 줄줄줄줄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건가? 자네 과장된 지 몇 년 됐어? 그럼 제가 제일 오래됐을 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일이 업무. 업무를 통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영 씨가 토요일, 일요일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마트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를 만났어요. 이제 일을 줘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영 씨가 하실 일을 드릴게요. 지금은 김장철이에요. 배추가 금값입니다. 원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5,000원으로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하영 씨의 업무가 뭐라고요? 무슨 철? 같이 얘기해 주세요. 무슨 철? 김장철이에요. 배추가 금값인데 얼마라고요? 10,000원인데 얼마로? 5,000원으로 할인을 했어요. 몇 포기를? 3,000포기를 어떻게 하나? 팔아라. 이게 우리 하영 씨의 업무잖아요. 그럼 하영 씨의 임무는 뭘까요? 다 파는 거. 이게 업무라고요, 사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5,000원으로 할인해서 파는 거. 이게 다 업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임무를 물어보면 업무를 얘기한다는 말이죠. 이 착각.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본질이 뭐냐 이거죠.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거죠.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업무를 임무인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영 씨,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당연하지 않아요? 배추가 금값인 10,000원인데 왜 그 김장철에 이걸 5,000원에 할인해서 파는 거지? 물어봐야 되죠? Why? 라고 묻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마트가 왜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뭘까? 아니면 직접 매니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매니저님, 왜 이렇게 금값인 배추를 싸게 파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Why?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Why라고 해주세요. 왼쪽으로. 시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원들이라면 여러분 위에 팀장님이, 여러분 위에 본부장님이 일을 시켰어요. 업무를 줬어요. 근데 이 업무를 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봐도 되고 본부장님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잖아요. Why?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서 궁금하게 해주셔야 돼요. Why? 자, 시작. Why? 물어봤단 말이에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하영 씨 이제 대략 나왔어요? 이마트가 김장철 배추가 금값인데 왜 이걸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하라는 걸까요? 본질이 뭐예요? 하영 씨 임무가 뭐냐고요?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 모으기예요. 다 파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끼 상품 사람들 모으기. 미끼 상품, 배추를 미끼 상품으로 삼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미끼에 여기서 고객을 하네. 고객을 끌어들이는 걸 두 자로 유식하게. 집객이라고 합니다. 이 집객이 하영 씨의 임무였습니다. 이 집객을 하는 게 본질이었고요. 그래서 이 하영 씨가 한 일이 뭐예요? 금값인 배추를 5,000원으로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한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본질이었다고요. 이 본질을 위해서 한 행위가 배추를 5,000원으로 할인해서 판 거예요. 근데 하영 씨는 임무는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업무만 가지고 일한 거예요. 생각이 없이 일한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 업무에는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라고 돼 있잖아요. 매뉴얼에. 친절하게 웃으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이. 하영 씨, 손님이 오신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인사 안 해요? 어머머머, 이렇게 좋은 배추를 이렇게 싸게 팔아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괜찮다. 이거 몇 포기예요? 네, 3,000포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내가 5개. 어이, 감사합니다. 확 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영 씨가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자랑하는 거죠. 매니저님, 저 5분 만에 다 빨았는데요? 뭐 먹는 거죠? 네, 이거 없다고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방식, 이런 모습이 우리 조직에는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김대리 생각 좀 해봐. 김과장 생각 있는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본질이었다라는 거죠. 집계. 근데 이 본질, 임무를 모르고 업무에 임하면 이렇게 허탕을 치는 거죠. 임무를 알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임무를 알면 올바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본질을 알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업에서 강의하는 일이 제 뭐 주된 일이에요. S그룹에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이죠. S그룹에 비서진들을 이만큼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교육해달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대리, 김대리, 네? 김대리 임무는 뭔가요? 그랬더니 마침 자기가 또 똑똑하게 얘기하더라고. 다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인데요. 사장님 스케줄 관리해드리고 사장님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업무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임무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임무요.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비서실의 직원들인데 임무를 모르는 거예요. 업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업무든지요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 방문기 관리 왜 해주는 거예요? Why?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업무에 본질이 있단 말이죠. 업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근무 환경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리 요약된 사장님의 정리 요약된 왜 해줘요 소리들. Why? 상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 이슈 제공하는 거죠. 상사의 스케줄 관리 왜 해주는 거예요? Why?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어떤 일이든 본질이 있단 말이죠. 그 일에 이 업무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왜 하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들을 다 정리해 보면 임무가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다 해주고 다시 물었어요. 김대리 임무가 뭡니까?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죠.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인데요.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정답이잖아요. 이게 임무예요. 비서의 임무는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뭐예요? 서류 정리해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손님 오시면 차 서비스 해드리고 이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똑같단 말이에요. 학생도 그렇고 주부도 그렇고 직장인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업무라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일하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나의 역할, 나의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임무를 체계화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짓, 뻘짓하지 않는다는 것,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행동한다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이수희 장군을 사람들은 매뉴얼을 지킨 원칙주의자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어때요? 자신의 명확한 주체성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선을 살리고 수군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